88세, 나를 다시 살기로 했다. 제1부 부잣집의 미운 첫째 딸. 거울 앞에 오늘의 주인공 화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때는 1958년 서울 종로구 한옥. 8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을까요? 아니, 거울 속 내 얼굴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7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방 화장대 거울 앞에 처음 섰던 그날을. 1958년 어느 봄날 나른한 오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 짧은 머리,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낮은 키. 얘는 왜 이렇게 안 크니? 동생은 벌써 내만큼 컸는데. 어머니는 내 옆에 선 동생 명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명숙이는 예뻤어요.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죠. 명수가 너는 크면 꼭 예쁜 신부가 되겠다. 하지만 첫째는 공부라도 잘해야지. 여자가 못생기면 머리라도 좋아야 시집을 가든 말든 하지.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울은 내게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나는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연애 편지를 받기 시작했고 명숙이는 이미 집에 찾아오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막내는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그리고 나를 보셨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나를. 아버지는 무심하게 첫째는 착하고 공부는 잘하니까 뭐 그것도 복이지. 착하다는 말, 공부 잘한다는 말, 그것들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쁘지 않다는 말을 돌려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1968년 봄, 나는 서울의 명문 사범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집안 최초의 여대생이었죠. 합격 발표날 집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말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아이고 큰 따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여자가 대학까지 가다니.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남자들이 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공부만 하다가 시집도 못 가면. 친척 아주머니는 에이 요즘은 여선생님도 괜찮은 신랑감 만나던데요. 그날 밤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내가 원해서 한 공부인지 아니면 예쁘지 않아서 선택한 길인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대학에서의 4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교수님들은 나를 좋아하셨고 친구들은 나를 믿고 의지했죠. 하지만 학교 축제 때면 친구들이 옷을 골라 입고 화장하며 들뜬 모습을 볼 때면 친한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으며 야, 너도 치마 입고 나와. 오늘은 축제잖아. 화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난 괜찮아. 난 그냥 이게 편해. 화자의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너 너무 공부만 하지 마. 대학생 때 연애도 해봐야지. 연애. 그건 예쁜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키 작고 평범한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동안 부모님은 객석에서 박수를 치셨어요. 박수치는 모습이 나에게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가 왠지 멀게만 들렸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걸어가는데 명숙이가 보였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와 팔짱을 낀 채로요. 동생 명숙이는 천진하고 밝은 목소리로 언니, 축하해. 역시 우리 언니는 똑똑해.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졸업 후 나는 서울의 한 여자 중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국어교사 23살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교무실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선생님이구나.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여자.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느낌. 마치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그저 따라 걸어온 것 같은 그런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쁘기도 하지만 허전한 마음이 들어 교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운동장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예쁘고 활기차게 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나는 언제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날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앞으로 60년이 더 필요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60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제2부 젊은 날의 이별, 결혼, 그리고 짧은 행복 1975년에서 1982년 29.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은행원이었어요.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호감이 가는 사위감이었죠. 결혼식을 마친 후 명숙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축하해. 이제 언니도 행복할 거야. 행복.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믿고 싶었어요. 신혼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특별히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적당히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7년 후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가을, 남편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기침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36살. 남편은 너무 어렸고 나도 너무 어렸어요. 홀로 서기 1983년에서 1988년. 1983년 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나는 학교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야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동료 교사들이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선생님 과부시래. 안 됐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 과부 교사라는 시선. 학부모들도 괜시리 듣기 거북한 뒷소리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담임이 과부라는데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들이 뒷담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교단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단호하게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9살에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키 작은 여자, 과부, 나이 많은 신입사원. 면접관은 의외의 표정을 지으며
여자분이 그것도 이 나이에 영어도 잘하시네요. 화자는 자신의 경제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 차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영어 공부, 무역 서류 공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혼자서 5년 후, 5년이 지났을 때 나는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최초의 여성 관리직입니다. 상사는 나에게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는 당신이요. 인정받았어요. 능력으로 드디어. 하지만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988년 겨울 저녁,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나지막하게 나는 이제 강해졌을까? 아니면 그냥 단단해진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함과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서는 것과 혼자인 것도 다르다는 것을. 제3부 다시 사랑하다. 두 번째 남자를 1992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0살 아래 이혼남,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죠. 처음엔 그저 동료였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그 남자는 늘 다정하게 상사인 나를 대하였습니다. 김 과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저 과장님을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괜찮으시다면 45의 나이에 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재혼 결정. 1993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의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죠. 명숙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언니, 괜찮겠어. 10살이나 어린 남자애, 아이까지 있는데. 화자는 밝은 중년의 목소리로 괜찮아.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의 허상. 1998년 외도의 발견.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사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의부사들도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의 여름이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견의 순간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처음엔 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몇 달치나 되는 대화들. 당신만 생각해요. 아내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일만 하는 사람.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자는 차갑게 낮은 목소리로 이게 뭐지? 남편은 당황하며 여보, 그게 5년이야. 5년 동안 당신과 아들을 위해 살았어. 당신 아들 대학 보낼 돈 모으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본 게 언젠데. 남편은 변명하듯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났습니다. 결정.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고3인 아들. 내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5년을 키웠어요. 그리고 50살의 이혼녀가 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게.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심경 고백. 밤마다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 첫 남편은 적당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 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999년 봄, 51살. 회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비 오는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기까지는 또 다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어요. 더 이상 사랑이라는 환상에 기대지 않으리라고. 제사부 고요한 세월의 이면 손주를 본 날 2005년 아들의 결혼 62살 의부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봤어요. 할머니라고 불릴 나이가 된 겁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교육도 잘 받았고 예의도 바랐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존경이 아닌 계산, 일상 풍경.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는 도왔죠. 며느리는 밝게 표정을 짓고 어머님, 연금 많이 나오시죠? 나중에 손주 교육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야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 2015년 남편의 죽음. 2015년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이었어요. 72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슬플까?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상주님, 힘내세요. 이제 홀로 계시겠네요. 홀로? 나는 오래전부터 홀로였어요. 49제 후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표정을 지으며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고마운 말이었죠. 아들이 엄마를 모시겠다는 건데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이어 아버님, 보험금이랑 퇴직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손주 교육비에 보탬이 되면.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혼자 남은 밤 하염없이 시계만 찰칵찰칵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모았구나. 아껴 쓰고 절약하며 은행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연금, 예금, 남편 보험금,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화자는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돈이 없었다면 아들은 나를 찾아왔을까요? 며칠 후 동생 명숙이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화자는 피로감과 늙어서 힘이 없이, 명수가 동생 명숙이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언니, 왜? 많이 힘들지? 그래도 아들 있으니 다행이야. 나는 애들이 다 멀리 있어서. 명수가 나는 말하려다 멈췄어요. 나는 외로워. 돈 때문에 찾아오는 가족이 더 외로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다른 말이 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화자는 창가에서 생각에 잠기며 70살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딸, 남편이 필요한 아내, 아들이 의지하는 엄마, 손주에게 돈 주는 할머니. 그런데 나는 누구였을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나는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면서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오브 88세. 나를 다시 살기로 했다. 결심의 여름, 2024년 여름. 계절이 여름이라서 매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났다. 2024년 여름, 88세. 그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무슨 소리야? 혼자 원룸을 구한다고? 응, 작은 방 하나면 돼. 혼자 살고 싶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로 살고 싶어졌어. 엄마, 88인데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화자는 단호한 마음을 먹고 나는 아직 건강해. 걸을 수 있고 밥도 스스로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이번 생에 나를 위해 살아볼 시간이 필요해. 이사하는 날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역 근처. 햇볕 잘 드는 방.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60년 넘게 써온 일기장들. 명숙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명숙이는 감탄하며 밝게 언니, 멋있어. 이 나이에 이런 용기? 나는 못 낼 것 같아. 명수가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나로 사는 날들. 2024년 가을에서 현재 새벽 5시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면서 공원을 걷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전엔 늘 빨리 걸었어요. 출근하려고, 장 보러 가려고, 누군가를 만나러. 이젠 그냥 걷기 위해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할 일이 없으니 좋겠네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일. 일기 쓰기. 오후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아니, 이제는 회고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젊은 날에 썼던 일기장을 보며 읽어보았습니다. 1958년 3월 5일. 오늘도 어머니가 나를 명숙이와 비교하셨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예쁘지 않을까?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작은 키도, 평범한 얼굴도, 그게 다 너야. 카페에서 가끔 근처 카페에 갑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봐요. 점원은 늘 친절하게 나를 대하며 할머니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고마워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제는 편합니다. 평생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였는데 이제는 그냥 나예요. 아들의 방문.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아주 좋아. 진짜 행복하세요? 응, 평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 스스로 나를 잃고 살았던 거지. 밤이 되면 화자는 창가에 앉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봐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88년을 살았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교사가 되고 2번
결혼하고 홀로 일어섰고 엄마가 되었죠. 하지만 진짜 나로 산 건 지난 6달이 전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독백. 화자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88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아니에요. 숨 쉬고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로 사는 것.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당신도 당신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도적인 인생의 여운을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